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일기와 다른 점은 반발이 더 거세다는 겁니다. 당장에 캐나다,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멕시코에서 그렇고 유럽연합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미국 메이커 GMA까지, 포드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식 표현을 하자면 겨우 4년짜리 대통령이 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BBC의 그 칼럼을 동원해 인용을 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캐나다와 유럽 반응, 그리고 GM의 상황, 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과거와는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밀고 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캐나다가 워낙에 강하게 반응을 하자 그 트럼프는 한 달 유예라는 그 고육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트럼프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세계 많은 미디어들이 크게는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그거의 결과로 국제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미국 경제도 변화가 생기고 글로벌 시장이 불안해서 세계 경제는 하락 국면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가 내놓은 것은 이 보복 관세죠. 미국이 그 캐나다산 그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이야기를 하자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대상이죠. 우선은 그리고 추가로 1250억 달러를 동원한 2차 보복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게 상당히 이 트럼프에게는 의외로 받아졌던 모양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전기차 시장에 영향이 크죠. 당장에 이제 미국산 전기차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들이 있고요. 또 캐나다 내에서는 전기차 보급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각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미국 내에도 다르지만은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미국 전기차 시장,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8% 정도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캘리포니아는 22%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뉴섬 주지사는 만약에 그 트럼프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한다면 우리는 별도로, 이 캘리포니아 주는 별도로 그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죠. 이 캐나다의 정책을 따르는 주가 미국에서 최소 이 9개에서 14개에 다릅니다. 그렇게 달합니다. 이제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되고요. 또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 정책의 변화도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에서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에는 바꾸겠다. 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그럼 중국산 전기차가 캐나다에는 수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게 어떻게 될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정치인들은 워낙 말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싸움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그 판단을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싸움이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하는 고집이 세고 독단성이 강한 한 사람이 이런 식의 정책을 펴므로써 수많은 군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캐나다에서 이 테슬라하고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중 정서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이 캐나다에서 이 테슬라하고 트럼프에 대한 이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은 뭐 이미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져 있죠. 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도대체 이 권력과 자본이 만나서 무엇을 노리느냐 하는 그런 식의 연관성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이미 제가 이 두 사람이 처음에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에 그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수장으로 임명하고 다 말했을 때 이런 그때 칼럼을 영상을 통해서 두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 내에서 뭐 1년 정도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칼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두 사람 부딪히기도 했었죠. 당장에 그것이
워낙에 초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흔히 말하는 그 가장 힘이 센 정권 출범 초기에 트럼프는 이미 과거 일기 때와 다른 많은 지금 암초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그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이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우 4년짜리 대통령이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유럽연합도 그 이 폰데어 라이언의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필요시에 거친 협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섰죠. 또 파트너십을 또 강화할 수도 있겠다, 강화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또 실용적 접근이라고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금 중요한 건 맨 앞이 문제고요. 결국은 유럽연합 자체 이익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GM도 다른 메이커와 마찬가지로 기아가 지금 멕시코에 공장이 있죠. 멕시코 공장이 있는데 일단 1,000명의 인력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3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생산 효율성 강화 목적이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를 미국으로 수입했을 경우에 생길 수밖에 없는 비용 압박에 대해서 내린 결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GM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자동산업에서는 부품 공급망이, 특히 이제 부품 공급망에서 미국 자동산업은 40% 멕시코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신차는 약 20% GM 같은 거 20% 수입한다고 그러는데, 신차 가격이 약 관세가 인상됐을 경우에 3,000달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또 글로벌 기업들도 이 생산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도 비상에 걸린 거죠. 멕시코가 어떻게 나올지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순간에는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대통령과 총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세계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영향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과거에는 미국이 사실은 중심을 잡고 세계를 이끌어 나갔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미국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고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또 그런 상황에서 각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니까 겨우 4년짜리 대통령이, 보통 이제 2년 정도 지나면 레임덕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과연 4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꿀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도 않을 수가 없는 것도 현실이죠. 그만큼 비용이 증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용 증대만큼 소비자가 다 감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만큼의 판매도 줄어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제 관계가 재편된다라는 말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중심만으로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미 시장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딥시크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한쪽으로 가지 않는 게 현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특히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현대차 그룹, 과연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